투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 굉장히 황당했던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 동아일보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친명 측근 이화영, 정진상, 김용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서 그래도 자기 측근은 사면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예. 정진상은 지금 이재명 재판이 중단됐으니까 내 재판도 중단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면 복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난 이후에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재판받는 사람을 어떻게 사면 복권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제 그 네. 이재명 정권 첫 번째 광복 특사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대거 27명이나 발표가 그렇습니다. 됐는데 왜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측근들을 배제를 했을까? 이게 이제 핵심 질문 중에 하나예요. 배제된 사람 이름을 열거를 해보면 송영길, 정진상, 네, 김용, 이화영, 그렇습니다. 이규민. 네, 이규민이라는 사람은 경기도 안성이 지역구고 동국대 다닐 때 반미운동으로 유명했던 그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조 7인회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측근 중에 측근의 한 사람인데 자 이렇게 열거된 5명 왜 제외를 했을까? 왜 배제됐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판이 안 끝나서 네. 가령 송영길도 재판이 안 끝났고 김용, 이화영도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이화영은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이화영, 이화영은 나왔죠. 정진상이 안 나왔죠. 정진상이 안 예, 나왔죠. 예. 정진상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좀 어색한 것이 뭐냐? 대개 특사가 예정돼 있으면 서둘러서 가령 상고나 또는 항소를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 확정 판결이 되도록 하는 그런 꼼수들을 많이 부려왔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재판이 안 끝나서 이것도 어떤 명분상의 이유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측근들을 배제된 경우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재판이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대장동 문제라든지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칠 때 이제 차마 낯부끄러워서 이제 이 사면을 못 해준다 뭐 이런 거죠. 세 번째로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나 부끄러워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는 좀 이따 반론 드리겠습니다. 네. 예. 선거법 위반은 이제 사면을 안 한다. 이게 외국에서도 선거법 위반은 사면을 안 하는 그런 나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규면 같은 건데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들을 배제한 이유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가령 그 같은 편을 사면했다는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바꿔보면은 스크래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뭐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저는 아까 그 말씀에 황급히 제동을 건 게 나 부끄러워서 그런 걸 안 하실 스타일은 우리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아서 반론을 했고 네. 저는 반론 받아들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인기 떨어지고 지지율 떨어지는데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의 평론을 좀 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거기다 한 숟갈 더 얹고 싶은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뭐 조선일보에 나왔지만 일단 대선 빚 갚기 여러 사람한테 빚을 갚는 것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이 조선일보 유튜브 장원준 쇼 시절에도 아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정치 검찰의 왜곡 수사 해소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서 본인에 관련된 기소를 몽땅 다 일거에 털어버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 본인의 셀프 사면에 빌드업을 하는 것 같아요. 조국, 윤미향 다 윤석열 검찰, 정치 검찰의 왜곡 수사로 다 피해 입은 사람들이야. 네. 이 사람들 이거는 다 사면해줘도 마땅해.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사면해주고 본인 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이건 특별법이라든지 검찰을 압박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시해서 공소를 취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제 생각엔 그거를 이제 빌드업을 해서 자 그때 내가 사면 받을 때 내 측근들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 한꺼번에 그때 같이 받자. 그래야 이게 그럴듯한 빌드업이 된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어제는 제가 울며 겨자 먹기라고 생각했는데 울며 겨자도 반쯤 드셨고 대통령이 웃으면서 사탕도 드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조국
이게 용모 조국, 윤미향, 은수미 일거에 쫙 사면 복권까지 해주는 게 그다음에 나 해줄 때도 봐. 난 이미 딴 사람도 해줬어. 저는 그래서 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전략적인 수순이 숨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예.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 본다면 예. 그 전략적인 빌드업 이제 100% 공감을 하면서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나 찜찜한 기분 또는 그 걱정되는 부분 이걸 100% 털어버릴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법을 고쳐서 이른바 면소 판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그 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형량을 때릴 수 없도록 만드는 버리는 것.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에 있어서 그 법정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이제 면소 판결 아닙니까? 또 하나는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버리는 것. 그래서 본인의 그 혐의에 대해서 탈탈 완전히 세탁을 해버리는 이런 작업을 이제 빌드업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면을 하는 그런 거에 일부를 배제시켜 놓은 것이다. 그래서 한 몫에 이제 다 사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예, 저는 그런 그러나 뜻입니다. 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우리나라는 빛나는 제도가 있잖아요. 바로 특검. 특검이 다시 발동이 되면은 아무리 면소 판결 받고 아무리 저 검찰이 공소 취소를 했어도 다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최종적으로 자신이 여기서 노연하는 것은 정권 재창출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그렇죠. 로드맵을 우리가 그 시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부터 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 점도 생각이 되는데 뭐 분석을 한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저께 이제 사면을 구체적으로 이 사면된 사람들, 사면 복권된 사람들 예. 명단을 보시면 장원준 실장의 말이 얼마나 맞는지 이런 그림도 좀 보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지금 장원준 실장의 분석 틀에 굉장히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집중이 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그 명단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요 그림이구나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조국 저쪽은 말입니다. 정말 싹싹 잘 털어줬어요. 심지어 조국 정경심만 털어준 게 아니라 최강욱 허위 인턴서 발급 아들 거죠. 예. 저것만 털어준 게 아니라 심지어 노환중까지 털어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노환중 씨 누구냐 하면은 조민한테 장학금 그 맞습니다. 지급했었잖아요. 예. 공부 못하는데 장학금 줘서 논란이 많았던. 그렇습니다. 예. 저 벌금 사람이 이제 1,000만 원 네. 유죄 판결 받았던 부산대 이제 의전원의 예, 예. 원장이었죠. 예. 그 다음에 저게 됐죠. 저 사람은 이제 부산 의료원장이 되면서 예. 저 이비인후과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전체 스펙으로 봤을 때 부산 의료원장을 할 만한 스펙은 아닌데 그렇습니까? 저 사람 왜 부산 의료원장 되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조국 네. 딸 조민 씨한테 네. 공부 거의 꼴찌권인데 네. 장학금을 손에 쥐어주고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이랬던 게 뭔가 그렇습니다. 좀 음험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노환중 씨는 저 문재인 대통령이 주치의였어요. 그때도 주치의를 이비인후과 교수를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건 심혈관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예, 예. 되게 그런 분들을 하는데 저 노환중 씨가 임명이 좀 이상하다. 이건 정치적 선택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노환중 씨가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국 사태 때는 또 저권의 이름이 올라왔단 말이죠. 노환중 씨는 자기는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해갖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결국 검찰은 처음에는 이제 뇌물죄를 적용을 했다가 예. 그 부분은 무죄가 나고 예. 김영란법 위반 그러니까 그렇죠. 청탁금지법 위반만으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털어갖고 저렇게 4명을 다 이 사면 복권을 시켜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그 입시 비리 관련된 위아래 네. 전후 좌우를 한꺼번에 다 털어주고 그래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예. 인터넷에서 조롱하는 대로 이럴 거면 조민 씨 의사 면허도 다시 돌려줘라. 맞습니다. 그 사람들 다 복권 네. 시켜주는데 그것도 해줘야지. 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맞습니다. 그렇네. 예. 자, 그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자,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 국정상황실 출신이죠. 예. 그다음에 은수미 씨는 돈 문제 관련 저도 징역 2년 나왔던 네. 아주 저것도 죄질이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
자기 뭐 수사 관련된 거 자료를 달라 그래서 그 경찰관한테 그 자료 몰래 받아보고는 그걸 가지고 무슨 다른 특혜를 주고 했던 맞습니다. 그런 거에다가 아마 조직 폭력배 누구를 어디 뭐 어디에 뭐 채용시키고만 이런 하여튼 들어도 이건 그냥 되게 자범스러운 자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지 뭐 저 양반이 무슨 성남시장을 하면서 공적인 일과 관련된 것도 아니었는데 네. 이번에 턱 복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 그다음에 신미숙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비서관, 네, 그다음에 문영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예, 그다음에 또 다, 있습니다. 예. 황희석, 홍한선, 노한중 겹쳤네요. 김종천, 이재학. 그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저기 우리의 사랑하는 저기가 저 명단을 보면 저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5명이 들어갔잖아요. 5명이나 계열이. 되나요? 예. 국민의힘 계열이 예. 5명 정도 됩니다. 예, 홍문종 의원 뭐 이런 사람까지 네. 해서 예. 네. 저기 정찬민도 빠져 있네요. 네, 네, 네. 저게 들어간 거를 보면 27명 정치인 27명이었잖아요. 예. 그중에 이제 국민의힘은 5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야권은 이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5명이고 예. 야권이라고 하면 8명. 그런데 저기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조국당하고를 합쳐서 예. 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 눈 가리고 아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에 네. 한번 해프닝처럼 있었는데 이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네.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사면복권 대상자 야권이 더 많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을 여당이라고 한다면 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뿐이 없는 거고 그렇죠. 조국 혁신당은 야당이다. 야당이다. 그래 버린 거예요. 야, 진짜 너무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이제 정말 국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정말 네. 전부 다 웃었는데 그래서 27명 중에 다시 재분류를 해보면 네. 19명이 범여권, 네. 그렇죠. 그다음에 8명이 네. 야권. 네. 그래서 100대 40 정도 됩니다. 100대 40. 네. 그러니까 저 명단 이렇게 보면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막 불만을 터뜨리고 분통 터지고 더워 죽겠는데 분통 터진다 하는 그런 뭐 인사 얘기도 하겠지만 그 인사를 뺀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조국 사면 시켜주고 조국 일가와 조국 사건에 얽힌 사람들을 통째로 사면을 해주는데 저기 지금 국민의힘이 바보처럼 얽혀 들어가서 글쎄 말이에요. 정말 콩알 하나 얻어먹으면서 큰 땅을 내주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차라리 이런 사면은 처음부터 우리는 이번 사면에 그렇죠. 이번에 정치인 사면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정치인 사면은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첫 사면을 할 때 정치인 아예 뺐어요. 그래서 다 맞습니다. 민생사법 뭐 이런 부분들만 아니, 역대 역대요. 정권들이 어느 다 대통령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역대 첫 정권들이. 예. 취임한 첫해 저렇게 이명박, 네. 박근혜, 문재인 다 네. 포함해서 예. 역대 정권들이 첫 사면 때 정치는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다가 조국 사면설이 이미 나오던 차였는데 그때 니네 명단 내세요 하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명단 좋다고 쭉 그걸 그냥 또 하네요. 비굴하게 감사합니다. 눈웃음 네. 표시가 네. 정말 그렇게 해서 저기서 저 떡고물을 얻어먹는다? 떡고물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집문서 내주고 정말 가루 몇 개 얻어먹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집문서를 네. 떡 바꿔 먹은 거예요. 엿 바꿔 먹은 거예요. 엿 바꿔 네, 먹은 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저 비판하는 게 별로 힘이 없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같은 놈들이지 저놈들 저 민주당은 지금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많이 해준 거고 국민의힘 그 옆에 빌붙어서 그냥 5명 받아낸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에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독자들 댓글을 보면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은 다 참아주겠는데 이런 정치인 사면을 하면서 국민 대화합이니 뭐 네.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다느니 이런 말 제발 들먹이지 마라. 불쾌해서 못 들어주겠다. 맞습니다. 입시비리 사범 민정수석 법무장관을 사면을 해주고 유한부 기부금 횡령한 범인을 또 사면을 해주고 더군다나 8.15 광복절 해직교사 특혜 특사에. 채용한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을 해주고 네. 뇌물수수 조폭 관련 범죄자 성남시장을 사면을 해주고 운전기사 폭행 법무차관 이런 사람 사면해주고 그러니까 이영구 이게 차관이 국민 쓱 들어가 화합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상관이냐 이게 민생 회복과 무슨 상관이냐 네. 이런 거죠. 그 이용구 차관이죠. 이영구 차관이요. 아니 네. 명단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 몰랐다가 아니 이 사람도 여기다 은근슬쩍 껴놨네. 네. 제가 이 사면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하는 게 조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주 비판하겠습니다.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한다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한다. 그다음에 나쁜 짓 했다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 거나 생각할 것이다.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절도범이나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들도 징역 사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냐? 형평성도 고려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 이런 사면은 균형을 잃은 기준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 이건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라는 것을 깨우쳐라.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다.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 자, 제 비난이 지금 이 사면에 누구 지금 댓글 인용한 거예요? 본인 생각이에요. 장 실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한 단어 토시 하나 안 빼고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김기춘, 김관진 두 분 특별 사면 때 한 말씀, 2022년에 MB 사면 때 한 말씀, 2021년에 그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된 질문 받고 한 이재명 당시 대표의 그래요? 발언을 제가 그대로 읽은 거예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얼굴 한번 띄우고 다시 이거 한번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난 장 실장 본인 네. 생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옛날에 네. 이 말이 그대로 뼈처럼 가서 박힐 수 있는 뼈 때리는 말이 될 수 있는 사면을 저렇게 그래서 저는 낯간지럽다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는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간지러운 낯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저게 낯간지럽다 그거를 한 번만 조졌으면 됐지. 아니, 세 번씩 땅속에다 묻어버리지 그냥. 나 땅속으로 들어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무려 세 번째 부관 참시를 하네.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못했니? 반말을 쓰고 그러세요. 반말 좀 쓰면 어떠니? 죄송합니다. 땅속에 아주 묻어버려라 그냥.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얼굴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짜그맣게 얘기해놓고 그리고 정말 그거 한 번만 다시 좀 읽어주셨으면 그럴까요? 좋겠는데 요즘은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는 장원준이 하는 얘기인 줄 알고 대충 들었어. 그래. 다시 설마 한번. 이거를 이재명 네. 대통령 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의 사진이 떠오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네. 이거는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등인 2021년, 22년, 24년에 사면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들어보세요. 네. 자, 사진 준비되셨나요? 이 대통령 사진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불충한 방송인데요. 그러니까 상시 준비해두고 있어야지.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저는 가장 인상적인 말이 뭐였냐? 예. 윤 어게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우린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오늘 그거 보고 빵 터졌어. 저도 빵 터졌어요. 윤미향 어게인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댓글인가요? 윤 어게인이 네. 윤미향 어게인이었구나. 네.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윤 어게인, 윤미향이 돌아왔다. 에? 이번에 가장 예. 논란은 조국 일가 그리고 조국 사건 관련자들이지만 네. 국민들의 감정선을 어떻게 보면 더 건드리는 거는 8.15 80주년 특별 사면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등을 등쳐먹고 그렇습니다. 돈을 횡령하고 가슴에 피눈물 나게 했던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 복권시킨 게 감정선은 더 건드리는 것 같아요. 예. 아니 해주고 싶으면 막말로 연말 그냥 성탄절 이런 사면 때 쓴 거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굳이 8.15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굳이 8.15의 한 대는 정말 의도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장 실장의 네. 분석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전 검찰이 했던 정치 수사 모든 것을 지금 지운다. 다 우리는 왜곡 수사였다. 이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그렇죠. 라고 해서 일종의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사법 허무주의. 야, 그 옛날에 그냥 다 그냥 그랬던 거야. 아유, 이제 골치도 아프다. 이제 지겨워. 사면 얘기 지겨워. 라고 그래서. 얘기할 때쯤 쓱 본인의 사면 카드들 1년에 그렇죠. 예. 공소취하를 강제하는 특별법이라든지 네. 연속 예. 판결을 받게 하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네. 허위사실 공표행 행위 부분을 삭제한다든지 예. 이런 입법을 할 때 맞습니다. 국민적 저항감을 좀 줄인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국민은 이미 사법적 허무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아니, 권력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예. 욕 좀 먹더라도 이번에 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울며 겨자도 반쯤 드셨지만 웃으면서 사탕도 반쯤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쓴 약을 먹는 척하지만 맞아요. 실제로는 그게 보약인 거지. 그러니까. 예. 야, 나 지금 쓴 거 먹는다 막 이러면서 막 아우 써 막 이러는데 이게
체력을 길러서 자기 죄를 털어버리기 위한 맞아요. 보약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빌드업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사진이요. 준비. 대통령 사진 준비됐습니다. 그럼 예. 제가 요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네, 자, 네, 대통령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네,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한다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 예방력과 거두기 어렵다. 나쁜 일 했다면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 절도범이나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들은 징역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 그다음 균형을 잃은 기준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라는 것을 깨우치라.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별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2021년 1월, 2022년 12월, 2024년 2월에 하신 말씀입니다. 네, 폭렬하네. 몰상식한, 어. 몰상식한 폭력이다. 이 표현이 참 좋네요. 이 특별 사면 놓고 어느 신문 기사보다도 더 맹렬하고 더 맞습니다. 유효적절하게 비판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될 것 네, 저를 죽이시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인상적인 게 이거예요. 본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사면을 해준다면 어떤 예방 효과가 있겠는가? 맞아요. 지금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내가 무죄를 못 받아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억울하다 이러고 있으면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무죄 취지를 계속 주장하는 지금도 글을 띄워놓고 지금 있다면서요.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심지어 지금 혁신당 조국 혁신당에서 서왕진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국은 지금 재심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사면을 되기는 했지만 향후 정치 판결에서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재심을 받아서 무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수준이에요. 그 이번에 네. 그 있었던 이제 사면을 놓고 그 전체를 꿰뚫는 핵심 테마가 무엇일까?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이제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끊임없이 이번 사면의 야마가 무엇이다 전문용어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지금 뭐 아침에 일부 신문들도 그런 보도를 하고 있던데 이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다 뒤집는다. 네, 그러니까 그 이런 명분과 논리를 동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때 정치 검찰에 탄압받은 사람들을 이번에 일괄 구제를 한다. 네, 이제 거기에는 일부 야권 인사들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무튼 윤 정권 때 수사받은 사람들은 다 나와라. 모두가 사면해주겠다. 이제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 피해자들 뭐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사실은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 이 폭력적인 이 방식, 예. 몰상식한 정말 폭력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이 이번 사면 복권을 놓고 파렴치와 몰상식하다 이런 말 표현을 또 썼네요. 몰상식을 또 여기도 나오네.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되니까 윤미향 의원은 5글자 올렸다며 고맙습니다 하고 또 그다음에 신안군수 같은 경우는 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신안을 방문을 해갖고 뭐 햇빛 연금 막 이런 거 막 예. 칭찬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적극 행정의 표본이다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박우량 군수를 잘 안다. 근데 아주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혀서 군수 자리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취임하고 저 지난번에 신안에 갔다가 예. 그리고 바로 몇 달 만에 지금 몇 달도 아니죠. 한 달 만인가요? 바로 지금 사면이 된 겁니다.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의 말씀을 네. 돌려드립니다.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네. 군주가 된 거네 이제. 그렇죠. 예. 박우량 군수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또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짠 듯이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이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져 오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드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본 단어 중에서는 사법 허무주의가 굉장히 깊게 와닿았어요. 사법 허무주의. 네. 네. 아니 이럴 거면 뭐 하러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잘못하면 소명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그렇죠. 노력을 했던가. 공직자는 돈 안 받으려고 하고 네.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네. 애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당당하게 네. 대학 입시 보내려고 하고 했던 네. 사람들 노력은 다 뭐가 됩니까? 네. 오세훈 시장도 네.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수사와 재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네. 그런 말이 결국 사법 허무주의하고 연결되는 말이죠. 맞습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이 조국 사면론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네. 근데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오늘은 불법 횡단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정말 내가 너무 바보처럼 느껴진다. 정말 내가 오늘은 정말 맘먹고 불법 횡단 한번 하겠다. 진짜 저는 솔직히 어제 네. 정말 똑같이 어제 기분이 너무 불쾌해서 네. 어제 정말 과음했습니다. 과음. 아. 제가 오. 뭐 신호 위반 참아 못하겠고 네, 네. 정말 과음을 하는데 같이 물론 제 친한 사람들이니까 저하고 조금 세상을 보는 눈이 비슷해서 그런지 네. 네 명이 다 이게 나라냐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조국 윤미향 이런 사람들 저렇게 파렴치하게 저 사면복권을 80주년 특사로 해줄 수가 있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정말 깊게 나눴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사면 복권을 해줘야 한다면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과도하게 이제 비대해졌는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 군사정권 시대 유물이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때 워낙 이제 대거 많이 잡아들였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국민을 정말 화합하는 차원에서 대거 또 풀어주는 이런 사면들이 검거와 사면이 이제 반복이 됐었는데 네. 지금 시대의 이 사면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죠. 너는 정말 왕이냐? 그래서 그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네. 사면권 제한 얘기가 사실은 있었어요. 맞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래서 네. 과거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 조치를 하겠다 공약을 다 내놨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에는 사면권을 행사할 때 그 사면 대상자의 해당 재판을 했던 판사한테 의견을 구하도록 그 부분이 아. 굉장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네. 부정부패는 사면에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도 제외하고 네. 테러 관련자도 제외하고 이래서 상당 부분 제한을 두고 있고 핀란드는 가령 사면을 할 때는 최고재판소에게 최종적인 의견을 구하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사면권 제한에 대해서 뭔가 좀 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네. 계기가 됐다고 봐요. 저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우리나라 법을 정말로 존중을 한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 받은 사람들이 판결 내용을 부정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아니 그럼 왜 검찰 수사만 비판을 합니까? 그럼 검찰 수사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수사를 인용을 해서 판결을 내린 1심, 2심 대법원 다 지금 법원 부정은 안 합니까? 그래서 어제 추미애 네. 법사위원장이 네. 그 윤미향 전 의원 2심에서 좀 무겁게 내렸던 그 마 대법관도 엄청 대놓고 욕을 했잖아요. 이제 판사들 법원까지도 저렇게 겁박을 하겠다. 네. 우리 말 안 들으면 까불지 마라. 그냥 입 닥치고 있어. 뭐라고 하면 우리 너희들도 혼낼 능력과 권능이 있단다라는 식의 태도를 법원에도 보이고 있고 사실 실제로 좀 만나보면 법원에는 판사들이 그런 압박감을 실제로 느끼고 있어요. 네. 느끼고 있어요. 네. 아니 그 직위원 부장판사 망신 주는 그렇죠. 것도 봤지만 사실은 법원의 판사도 탄핵 대상이거든요. 예. 탄핵하면 업무 정지 시킬 수 있고 이 정부의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탄핵의 칼을 진짜 조장 헌칼 쓰듯이 꺼내 쓸 수 있는지를 목격했잖아요. 이게 참 나라가 저는 8월 15일 이제 0시 기준으로 이제 특별 사면이 이제 발효가 되는데 네. 아마 지금 조국이 그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잖아요. 그런데 서울 남부교도소가 그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멀지 않습니다. 오류동에 있거든요. 이렇게 네네.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차로 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 이번에 저는 그 8월 15일 새벽 0시에 조국이 이제 그 남부 교도소를 나오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마도 그 지지자들 조국 혁신당 사람들 관계자들 나와서 이제 뭐 꽃다발을 목에 걸어주고 뭐 그런 쌩 난리를 치지 않을까 마치 개선 장군 된 것처럼 그런 것들이 먼저 기시감처럼 이렇게 뭐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야 그날 아무튼 꼭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스쿼트 했다는 둥 뭐 네. 웨이트 트레이닝 했다는 둥 뭐 이런 또 드립 치면서 또 난리를 치겠죠. 네. 해방돼서 귀국하는 무슨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도소를 네. 나오지 않을까. 네. 아 그날 또 술 먹겠는데요, 저는. 한명숙 전 총리도 그럼요. 2년 만개 출소를 하면서 만개 출소하던 날 교도소 앞에서 막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벤트가 대단했죠. 네 이벤트가 대단했죠. 저는 이번에는 아마 역대 최대의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조국 출소의 날이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전에 이를테면 정경심 씨나 뭐 이 사람보다는 상식성이 훨씬 더 크고 예. 그다음에 그 중간에 심지어 저 조국 혁신당 조국 신당이죠. 예. 조국 신당을 만들고 당까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저 투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종의 운명의 이 적이라고 하나요? 완급이라거나 대급복고라고 하나요? 이러면은 굉장히 낙차가 크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더 드라마틱하다 아마 이거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받아들이면서 대단한 전 환영식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게 묻습니다. 아니 반성하지 않는 유죄 확정자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것이 이게 정말 정의인가? 더군다나 네. 형기의 3분의 1밖에 안 채웠어요. 네, 2년 살라는 사람 지금 8개월 딱 살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복권까지 시켜서. 야. 아까 말씀하신 박성원 그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한 얘기는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입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억지라고 매도하고 횡령금 반환 결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자를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는 만행이다.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다는 것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박성훈 대변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입맛이 좀 쓴 이유는 아까 저 박 국장 얘기한 것처럼 사면거래 의혹, 송원석의 그 비대위원장의 그 휴대폰 네. 그 일에 대해서는 왜 사과가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바보처럼 그렇게 동원이 대놓고 나서 그런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왜 반성 안 합니까? 그러니까 박성훈 대변인이 어제 사면 복권 결과를 놓고 뭐 파렴치하다, 몰상식하다, 국민 가슴에 빗을 꽂고 있다, 뭐 네. 시궁창에 처박는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예.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 그런 얘기가 한구통이가 좀 허하게 들리는 이유가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그 핸드폰 찍힌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쟁하고 애뜰 날